이 상대주의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떠오른 개념이 개념체계입니다. 개념체계는 우리 인식을 구성하고 조망하는 틀입니다. 제가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한 번 보고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 사건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프레임이 있죠. 큰 틀이 있어서 대체로 이런 거 보면 이쪽, 저런 거 보면 이쪽. 동일한 사건 없지 않아요. 학생도 이렇게 보면 이런 학생. 저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딱 보면 뭐지요? 그거 우두이 압니까? 자기 개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들어오면 정확히 맞지 않아도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지금 상당히 큰 그 틀을 사용하고 있고 이걸 개념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상대주의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등장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개념 체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더 쉬운, 혹시라도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쿤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영어권의 언어철학 쪽에서는 개념 체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이해하셔도 돼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도 다르게 하고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의 개념 체계만 있어요 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개념 체계들을 사용하는구나. 다수의 개념 체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주의 설명하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키워드로 떠오른 게 이 개념 체계란 말이에요. 이 개념 체계란 말 최초로 인류 지성사의 개념 체계란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철학자는 칸트입니다. 오늘 또 제가 지금 칸트 천재 철학자라고 말씀을 또 학장님 앞에 드리니까 학장님 칸트 윤리학 전공하신 분인데 사실입니다. 칸트가 왜 그 철학사에서 천재로 기록되어 있을까? 저는 하나도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칸트가 만든 지금 개념체계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여기 지금 노란색 부분이 지금 인간의 인식구도입니다. 일단 물 자체일 때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 안에 들어오고 이걸 거쳐서 5성의 12범주 이걸 거치면 이것이 빨간 고양이구만 이 말입니다. 저 모든 형식을 거치고 나오면 저거는 고양이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이 마음 부분이 실제 사물이 뭔지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인식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저기를 거쳐야 이것은 빨간색 고양이에요. 노란색 차예요. 이것은 대학원용 강의실입니다. 이 식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실제로 우리의 인식을 구성한다는 이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칸트고 그 이전의 이론은 있는 것 그대로 본답니다. 소위 카피 티어리예요. 모사설이라고 그러죠. 그냥 복사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죠. 칸트가 그걸 뒤엎은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철학자죠. 그러니까. 그런데 칸트는 지금 이 구성하는 틀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에 현혹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맨정신 차리고 보면 이건 하나고 이걸 해야 올바른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고 구성 틀 하나를 제시한 겁니다. 그것이 모범적인 틀이라고 생각했는지 유일한 틀이라고 생각했는지 하나를 제시한 거예요. 대신에 오늘날 개념체계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념체계 2를 통과하면 노란색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개념체계 2를 통과하면 녹색이 되고 이렇게 개념체계가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아까 다수의 개념체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념체계의 상대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인식 프레임을 뭘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래서 상대주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20세기 그 후반의 상대주의자들은 다수의 개념체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제1의 논배이죠. 그런데 상대주의 하게 되면 이 개념체계가 몇 개나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만약에 지구상의 개념체계가 70억 개라면 다 따로 생각한단 말 돼버리겠죠?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말입니다. 하나로 생각은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념체계가 정말 70억 개가 되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또 허무주의 되죠.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이것이 무한수가 아니라는 것이
어디선가는 제동이 돼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주의 되니까.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자가 그런 말 하게 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다수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선가 통제되는 부분이 뭘까?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상대주의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죠. 자, 그래서 끝줄입니다. 경험의 상대성을 개념책에 다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경험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상대성이 어느 정도는 제약이 돼야겠다고 말이에요. 제약되지 않으면 허무주의 되니까 각자가 되니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